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어제 날짜 15.33% 급등력을 가져왔죠. 근데 리플만 오른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도 급반등을 했고, WTI 국제 유가도 급반등을 했고, 미국 증시 또한 모두 다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 트럼프의 관세 유예가 시장에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물론 그 반대 방향으로서도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을 제공했죠. 자,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관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지만, 이건 역으로 미국의 기업들한테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왜냐하면 관세를 올린다는 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점에서 시장은 더욱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관세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시장을 눌러내리면서 압박감을 주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선반영을 받은 시점이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반대 방향으로 이 관세를 또 한번 유예하거나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당연히 또 한 번의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은 너무나 압박감을 가져왔던 그 부분에 이 관세 유예 이유를 묻자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 라는 이야기가 하죠. 말 그대로 해당되는 시장은 자체가 미국의 기업들 입장도 봐야 되고 미국의 기관들 입장도 봐야 되는 트럼프의 정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책적인 방향성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만은 없다 라는 부분을 인정한 꼴이 된다라는 것으로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현재 리플 코인 뭐 어제 새벽에도 올라갔으니까 오늘도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관세 정책에 따라서 하방 압박을 갖고 왔고 2,500원도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관세가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유예만 시킨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의 악재성 이벤트로 비춰졌던 관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냥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시장의 조정 구간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반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조정 구간을 먼저 체크하고 움직이는 시점이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뭐 지금도 여전히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올라간 거는 조금 올라가고 내려간 거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는데, 이게 뭐 많이 올라간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틀린 말씀이 아니죠. 리플 코인은 저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00원대 라인은 무조건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XRP 코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코인,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같은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부분이 관세라는 대외적인 이벤트였다. 그러면 그 안에서 XRP 리플 코인은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이 먼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멘텀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의 투자에 대한 관점 또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떨어진다고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매매 대응 전략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중은 올라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100%의 비중을 갖고 있다면, 투자의 가용률이 100%라고 한다면 투자 비중은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하는 관점.
또 하나 매도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해야지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력이 나왔을 때 우린 그거에 맞춰서 확실한 수익 구간도 더욱더 많이 챙겨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자, 모멘텀이라는 것은 상승에 대한 재료죠. 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 이건 뭐죠?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CBDC는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뭐 이거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정적인 자산이 되죠. 근데 미국은 최근에 이 브릭스 연합을 통해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자신들의 달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SEC 위원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폴 애킨스가 확정되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IPO, 주식시장의 상장,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곧바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RWA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XRP,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해당 커스터디 사업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속을 확인해 본다면 앞으로의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XRP 코인의 모멘텀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모멘텀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억누른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다만 제가 매도 시점을 잡아드리는 분들은 확실한 수익 구간이 많거나 또 하나 비중이 너무나 많으신 분들은 그에 맞게끔 비중을 관리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조금 더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우리는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현금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 시점도 돌아드리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백악관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황금기를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거는 지난 트럼프 1기 때를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트럼프 1기 때도 미중 무역 분쟁 엄청나게 많았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그냥 떨어졌습니까? 미국 증시가? 안 떨어졌죠. 트럼프 1기 때도 엄청난 눈부신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자, 근데 트럼프 2기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트럼프 2기 때 물론 관세, 미중 무역 분쟁 지금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 2기는 우리가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고 나는 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트럼프 2기 때는 주식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의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클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가 4월 10일 새벽부터 나왔던 속보 내용에서 암호화폐의 황금기를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황금기를 열려면 해당되는 부분에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SEC를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친암호화폐 폴 애킨스는 SEC 위원장으로 확정되었다. 이게 곧 미플코인의 IPO와 ETF가 곧바로 따라올 만한 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폴 애킨스는 친암호화폐 인사 중에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해당되는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나온다. 당연히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더욱더 실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XRP는 더욱더 많은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SEC는 니플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참고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XRP를 엄청나게 압박했을 때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선되면 SEC 기존의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를 잘라낼 겁니다. 잘라냈죠. 그리고 나서 XRP와의 기나긴 4년간의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날개를 달고 올라갈 만한 일이 남아있는 XRP 코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XRP 코인 자체가 이제는 선물 ETF에 지난 4월 9일 날 상장이 되면서 최초 첫날 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라는 게 왜 그러냐면 관세 때문에 시장을 엄청나게 억눌렀던 그 시점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매우 인상적인 거래량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2배 롱 XRP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물량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되는 XRP 코인에 최근에 고래들의 비중이 엄청 늘어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였거든요. 니플의 고래는 2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3월 6일 날짜로 보시면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니플을 매수했다. 자, 고래들은 왜 계속적으로 니플을 매수할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한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만큼 상승의 모멘텀 또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자, 3월 6일 날 들어왔어. 3월 20일 날 고래가 또 들어왔어. 자, 근데 왜 안 올라? 당연히 질문하실 만하죠. 고래들은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그들은 매집을 해요. 이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하죠. 당연히 얘네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끌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매집을 하기 때문에.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점을 만들어서야지만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고래들입니다. 어때요? 시장은 확실한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한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은 매집을 한다라는 거. 항상 저점을 만들면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3월달 내내 3,000원, 3,250원, 3,500원 박스권 그리고 관세 정책에 한 번 더 이슈를 끌고 오면서 2,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생각을 해보시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어때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만 보이면 아니겠죠. 지금 지지라인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면서 고래들은 그들의 비중을 추가할 자리, 이 저점 자리를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개인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나 많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 상승에 대한 재료가 그렇게나 많다라고 했고 고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떨어지기만 할까? 물론 대외적인 관세라는 부분이 타이틀이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들은 어떻게 해당되는 니플 코인을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하죠. 수익관 관리까지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RP 코인 곧바로 급등하면서 막 안 올라갑니다. 대외적인 이벤트도 있고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말맞게 대응하는 게 지금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감할 거거든요. 우선은 XRP 코인의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받을 건데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을까를 먼저 체크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프라임 브로커 히든 노드를 인수했다. 니플은 이제는 확실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수 기회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말한 히든 노드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막대한 기관들의 자금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300개 이상입니다.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히든 노드의 하루의 거래량 자체가 얼마입니까?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근데 이번 인수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RWA, 해당되는 실물 연계 자산의 실사용 사례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도하냐면 이전에 니플레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기관들을 이용해서 기관들한테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하죠? 미국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RWA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XRP 코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여기 뉴스를 보시면 이게 2월 27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리플 레저가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게 바로 RWA거든요. 자, 이 RWA에 30조 달러 시장의 공략을 나섰다. 이게 지난 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미국의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발표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미국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움직이고 있는 RWA, XRP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채 거래를 먼저 지원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미국의 국채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RWA 시장이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토큰 성장 바로 실물 연계 자산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앞으로 XRP 코인의 모멘텀은 추가적인 지지 라인을 받으면서 확실한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스위프트 이것 또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스위프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지난 2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글로벌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의 전망치를 가져가고 공급 쇼크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글로벌 9대 은행이 왜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까? 이 부분은 그 중심에 스위프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50달러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3달러 돌파도 못했는데 50달러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0달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스위프트 거래가 있습니다. 자, 니플은 스위프트와 협업하게 되면 1000달러까지도 가능할까? 기술적 지표는 3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스위프트가 어떤 걸 말합니까? 스위프트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를 말합니다.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원화에서 일본 엔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이 스위프트의 거래죠. 근데 이 스위프트의 거래가 XRP로 대체한다? 아니면 XRP와 협업한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는 달러로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XRP에서 일본에 있는 XRP로 다이렉트로 송금할 수 있다.
바로 국가 간의 송금에서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해지고 드는 소용 내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XRP와 스위프트가 같이 협업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글로벌 9대 은행 자체가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차라리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 공급 쇼크는 뭐라고 합니까? XRP 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단계까지 온다. 품절 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XRP 코인의 엄청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 XRP 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방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 모멘텀이 변동된 게 있습니까? 없죠. 변동된 내역의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멘텀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지금처럼 확실한 저점 라인에서 계속적인 매수 시점을 찾고 있는 관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코인 말 그대로 모멘텀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또한 마찬가지로 금융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니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매수, 어떻게 매도 시점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더 체크해 보시면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던 것처럼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자료와 톡방 링크도 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